12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징계위원 전원이 친정권 인물이고 북한 인민재판을 보는 듯하다. 북한 인민재판을 보는 듯하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가 2020 금년 12월 10일 열린 윤 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종료 후에 참 기막히하는 그 모습들이 언론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커팅이 됐습니다. 이 이완규 변호사는 말이죠. 어떤 분이냐면 과거 노무현 정권 때 평검사들과의 대화에 그때 그 평검사들을 대표한 검사였습니다. 그분이 지금 변호인으로 있는데 말이죠. 이 이완규 변호사는 그 형사법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아마 거의 깊은 통찰력을 가진 형사법 박사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기가 막혀 하는 그 모습, 입을 쩍 벌릴 정도니까 말이죠. 아니 형사법 전문가가 여기 검찰 징계위원회를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그랬겠습니까?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시작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외부 징계위원 3명 가운데 교수위원이 사퇴하고 판사 출신 위원은 징계위원회에 불참했습니다. 윤 총장 징계가 부당하다고 항의한 겁니다. 이에 추미애 법무장관이 정권편 인물들을 사퇴위원 대신에 징계위원장으로 선임한 뒤에 5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 측이 이 중 4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면서 위원 1명이 스스로 징계위원회에서 빠졌습니다. 징계위원 7명 가운데 4명만 남은 게 되니까 기피 대상으로 지목된 위원들이 마치 품앗이를 하듯이 다른 위원들을 기피 신청 기각 결정을 짝짝짝짝 나갔습니다. 희극입니다. 완전히 드라마, 멜로 드라마입니다. 이 사설자는 완전히 희극을 보는 듯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징계위원장을 맡은 이 정한중 외국어대학 교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바로 전 뉴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분은 아주 철저한 편향입니다. 조국 부부 무죄를 주장한 사람이 뭐 더 예상 뭐 하겠습니까? 현 정권에서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과거사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법무부. 최근에는 퇴임 후에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는 윤 총장이 국감에서 얘기한 그 질문에 대답한 그것을 가지고 놓고 그걸 공격까지 한 사람입니다. 정치 중립을 규정한 검찰청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러면서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한 아주 편향된 인물입니다. 정권이 내세운 윤 총장 징계 사유 판박이처럼 똑같아 뭐 이러면서 일부러 이런 사람을 고른 겁니다. 또 다른 외부 징계위원인 안진 아까 얘기했죠. 전남대 교수는 민주당 공천 심사위원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검찰개혁위원 법무부 초대. 이 정권이 윤 총장을 제거하려는 목적은 월성 원전 평가 조작, 울산 선거 공작, 청와대와 여권 비리를 덮으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당 공천심사위원을 지낸 사람이 윤 총장을 지금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도둑이 포졸을 잡는 격이라고 했습니다. 예, 도둑들이 포졸을 잡는 격이라고 이 사설자는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도둑들이 말이죠. 포청천을 잡는 그런 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법무부와 검찰 측 징계위원들은 더 황당무계합니다. 문 대통령이 고른 이용구 법무차관은 백지 상태로 들어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징계위원회에 들어가겠다고. 알고 보니까 정권편 검사들하고 보안 메신저로 윤 총장 제거 모의를 한 사람 아닙니까? 판사가 재판의 한쪽 당사자와 한편이 된 겁니다. 예?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공판 참고 자료에 불과한 문건을 판사 사찰로 뒤집어 씌운 인물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기 직속 상관을. 자기 직속 검사의 상관 아닙니까? 그는 아마 이제 검사를 포기하고 나갈 모양이죠. 역사의 검찰 흑역사에 나올 주연입니다. 네.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역시 채널A 사건 허위 조작 관련 혐의로 고발돼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징계위원들 몇몇은 하나같이 불공정이 확실히 담보된 인물들입니다. 이 윤 총장은 상당히 참 대단합니다. 이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에게 기피 신청을 안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추미애가 임명했더라도 대검에 자기의 참모로 와 앉아있는 사람, 자기에게 칼을 겨누지만 참모로 앉아왔던 사람을 자기로서는 기피 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참 대단한 그 참 용기와 양식과 참 신사도 기사도가 있는 윤 총장이라고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신성식은 거기에 감동이라도 돼서 그만둬야 되는데 투표에 다 참가한 사람입니다. 기각에. 결국 이 두 검사는 검찰 흑역사에 남을 사람들입니다. 네. 흑역사에 남을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죠. 네. 문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징계위원들 몇몇은 하나같이 불공정입니다. 불공정이 확실히 담보된 인물들이라고 이렇게 사설자는 딱 못을 박았습니다. 징계위는 요식행위로 지금 열리는 겁니다. 이미 결론 딱 여기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인민재판하는 겁니다. 적당히 시간을 끌면서 토론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해임, 정직 둘 중에 하나 딱 내립니다. 완전히 하나는 파면이고 하나는 식물인 거야. 해가지고 대통령은 제가만 하면 되는 거야. 손에 피 안 묻히고 해결하는 방법.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 윤 총장과 대통령은 윤석열 대 문재인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 문재인으로 앞으로 불려지면 프레임이 그렇게 짜입니다. 윤석열이 죽으면 문재인이 살 것이고 윤석열이 살면 거꾸로 그 역도 성립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프레임이 잡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 정해놓고 하는 거는 전부 북한식 인민재판 아닙니까? 지금 북한을 좋아하는 이 정권이 이런 모습도 꼭 인민재판식으로 가는 것 같이 그걸 보는 듯 하다고 언론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시간 끌고 가다가 그냥 타당 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 총장 비혐의는 모두 허위입니다. 감찰 과정도 불법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징계위원회는 원천무효입니다. 징계위원회 결정도 불법입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 언론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감찰에 관여한 사람들은 물론 징계위원회 역시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절대로 앞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법치를 파괴한 장본인으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